안녕하세요.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생만입니다. 오늘은 집에 이제 초중고등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세 가지가 있어요. 교육급여, 교육비 지원, 입학준비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모두 중복이 가능해서 지원이 돼요. 일단은 학용품비, 문제집 이런 거 사시라고 현금을 1년에 한 번 지원을 해드리고 입학금, 수업료, 컴퓨터에다가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드리니까 요건만 맞으시면은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물론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부터 지원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죠. 그럼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. 먼저 교육급여부터 볼게요.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28만 6천 원,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7만 6천 원,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1년에 한 번 현금 지원을 해요. 이게 원래 20년도에는 부교재비, 문제집이죠. 학용품비로 나눠가지고 이제 항목에 맞게 살 수 있게 지급을 했는데 21년도에는 통합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비, 입학금, 그리고 수업료, 실비 전액이 지급이 되고요. 이제 다음으로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인데 이 교육비 지원이 제가 봤을 땐 주거급여보다 더 이제 혜택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. 일단은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이제 다 면제가 되고요. 연 60만 원까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컴퓨터 한 대랑 인터넷 통신비 17,600원까지 지원이 돼요. 교육급여처럼 이제 현금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이게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학지원금, 그러니까 입학준비금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이제 금액도 다르고 조금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 다 달라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서울만 일단 말씀드려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생 1학년한테 이제 입학하기만 하면은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. 이 30만 원으로 교재도 살 수 있고 교복도 살 수 있고 제로페이 형태로 지원을 해서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자격 요건인데요. 다른 복지랑 마찬가지죠. 이제 요건이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교육급여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요. 그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덜 까다로워요. 그래서 교육급여가 승인이 나셨다,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물론 신청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교육급여가 안 되더라도 교육비 지원은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교육급여부터 조금 요건을 살펴볼게요. 2021년 기준이고요. 주거급여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 거예요. 이 소득 인정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.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5%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% 이하니까 조금 덜 까다로운 거죠. 여기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30%를 공제를 해주거든요. 이 30%를 공제를 해준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거예요. 만약 다른 재산이 없으시고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한 280만 원 정도 되신다 계산을 해보면은 280만 원 곱하기 70% 하면은 196만 원. 이 196만 원 정도의 월 소득 인정액이 잡혀가지고 3인 가구 중위소득 50% 이하 199만 1,975원이죠.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. 참고로 이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동차 요건이에요. 21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요건이 좀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이거 이외에 차량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제 교육비 지원 요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에 비해서 훨씬 더 덜 까다로워요. 일단은 소득 인정액을 보는 것은 똑같아요.
교육급여랑 이제 소득 인정액을 보는 것은 똑같은데,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시도 교육감이 이제 각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21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어떤 곳은 70% 이하이기도 해요. 일단 교육급여 기준이었던 50% 이하보다는 덜 까다롭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요건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요.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이제 기준이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2500cc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잡혀요. 그리고 2500cc 이상이라도 6년 이상 된 차량이면 일반 재산으로 잡히고, 또 여기에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조건이 안 되더라도 100%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33%, 3분의 1 수준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가 있어도 교육급여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금융재산이나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도 소득 환산율이 교육급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또 참고하셔야 될 게, 소득 기준이 안 맞더라도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자체별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각 시도별에 맞게끔 자가진단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자가진단 홈페이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요건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일단은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서류는 사실상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 한번 확인하시고,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학준비금,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라면은 요건만 맞으면 이제 자녀분들 학용품비, 문제집비, 입학금, 수업료,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, 컴퓨터,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 17,600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이게 신청을 하셔야지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,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서류 준비가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꼭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